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 26년도 1월 FDA 허가 재신청. 항서제약은 더 이상 CRL이 없어야 된다는 각오입니다. 자,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상승한 49,1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봉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죠. 이번 주 52,000원대 돌파 시도 박스권 상단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양봉을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보여주면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의 전환 시그널 가격까지 근접했다가 수요일, 목요일 날 거래량을 줄인 상태에서 다시 빠져버렸죠. 진양곤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과 이사회 의장으로 남는다 이런 정기 임원 변경 관련되는 기사가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만 오늘은 21일평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수요일 날에 94만 주 거래량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 양봉을 내면서 전일 연봉의 시가 4만 9천 원대는 일단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죠. 장중에는 이 5만 원대 부근까지 가면서 파라볼릭 추세 전환은 21 거래일 만에 그 상승 추세를 일단은 전환을 시켰습니다. 계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이 나왔는데 HLB도 21 거래일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그 추세 전환이 일단 일봉상으로 나왔고요. 주봉에서는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양봉이면서 11월 달에 3주 전에 음봉의 시가 라인 49,800원은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근에 일단 나와놓고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주봉 가격으로는 52,000원대인데 그래서 52,000원권의 박스권 상단 돌파 흐름이 다음 주에 또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양봉을 일단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있었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100만 주 언더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공매도 아니면 단기 매수 창구죠.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던 메리츠 같은 경우가 다시 지금 18,000주로 매수 창구 쪽에 다시 들어왔고 단타인 NH미래 이쪽에서 매수, 그 다음에 KB증권에서 오늘은 매수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매도 측에서는 외국계 모건, 메릴, 시티, 그 다음 JP모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공매도 쪽에서는 그 한국투자증권은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 공매도 쪽인 신한은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신뢰도는 작습니다만 지금 이슈가 1월 달 정도의 리서브미션 일정이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공식적으로 엘레바가 밝혔고 항서제약에서도 그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기사가 하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52,000원을 좀 제압을 해준다라고 하면 11월 4일에 나왔던 58,700원 돌파의 교두부를 만들 수 있는 구간,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개법 원봉이 나왔다가 다시 또 47,650원, 박스권 하단이 46,500원이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확인하러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뭐 기사가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하는데 리서브션 일정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12월 달이냐 1월 달이냐. 공식적으로는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49,950원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부근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오후장에 정규장에서는 49,100원 정도에 맞췄죠. 그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50분 정도 빠져서 49,050원입니다만 일단은 양봉으로 21선에서 지지 흐름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어제 제가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보도를
그 외신 보도에서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오전에 이제 그다음 오후에도 이제 이 관련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FDA 허가 재신청 관련되는 헤드라인으로 해서 기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라페닙 대비해서 사망률이라든지 OS 값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란셋 온콜로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엘레바 홈페이지에 올랐던 거를 그대로 지금 국내 기사도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엘레바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도 1월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재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이제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타 이제 밑에 내용들은 란셋 온콜로지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의 브라이언 킴 이제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 최종 분석이 란셋 온콜로지에 실린 것은 엘레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간암 환자에게 중요한 이정표다. 기존의 표준 치료제, 지금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아 있는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닙이라든지 로슈의 제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5가지 1차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암 치료제에서는 OS값 연장이 가장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존 연장을 재확인한 만큼 가능한 빠르게 환자들이 이 치료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전에 집중하겠다라고 이 스폰서인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브라이언 킴 CEO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레스 310의 최종 결과와 다시 한번 NDA 재제출이 HLB 그룹의 간암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에 촉매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대감이 반영해야 주가가 이제 6만 원대 박스권 윗단 돌파 여부가 주가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기점이 이제 6만 원대 라인을 어떻게 이제 넘어가느냐가 뭐 중요한 거고요. FDA가 추가 심사 과정에서 만전성 그 GMP 실사용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CR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요구할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허가 여부가 결정될 거고요. 매출의 기여 시기는 뭐 PBM 등재라든지 1년 차보다는 그 1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길게 늘어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그 장대 연봉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이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7월달 타이베이 미팅 때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뭐 3월달 이전까지 한번 보여줬는데 올해는 3월달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처럼 회복을 시장 대비나 뭐 기대감을 반영을 해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6만 원 구간을 어떻게 이제 간통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상승의 어떤 속도들은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사가 늦어도 내년 1월 말쯤, 여기 말쯤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후속 기사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사실은 이제 뭐 넣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리서브션을 항서제약의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는 이제 기사가 먼저 나오고 뭐 언제 넣겠다 이런 식으로 12월 달이나 1월 중에 기사를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오후에 나왔던 게 기사를 보게 되면 엘레바가 신약 허가 절차를 주도하고 있고 그 항서가 우리의 타임라인에 부행해 왔으나 두 번의 CR을 통해서 생산 설비 관련되는 문제가 핵심 문제로 떠오른 지금 항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전에 HLB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서 늦어도 1월 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1월 달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타임라인은 뭐 12월 말에서 예, 그 1월 달 안에는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워딩이 오후에 기사에서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래스 1일 때는 2개월이고 클래스 2 같으면 6개월인데 지금은 이제 클래스 2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기사 하나 더 보면요. 요거는 이제 5시 넘어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항서제약 중심에 이제 워딩이 나와 있죠. 항서제약이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R&D와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CRL이 없어야 되는 각오를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2차 CRL 이후에 포스트 액션 네트에 따라서 그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공정살비를 전면에 보강하고 이를 입증할 필수 데이터. 그러니까 FDA에서는 뭐 얼마까지 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워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6개월 정도의 어떤 데이터 확보를 하게 되면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취재한 결과로 좀 언급을 해줬죠. 그리고 기존의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중국의 이제 이 CGMP 관련되는 부분이 FDA의 어떤 업데이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항서제약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도 또 업데이트해서 데이터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서제약의 어떤 준비 과정을 충분히 보면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CMC 보안 완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거의 뭐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0.60% 강보합세, 홍콩에서도 한 1%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항서제약 같은 경우 1112에서 새로운 부사장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 주거신인데요. 항서제약의 7번째 책임자. 그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풍지 부사장도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뭐 작년에 와서 좀 언론지상에 언급이 되었던 그 장린진, 영어명으로는 프랭크 지앙 부사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1112에서 그 근무 이력이 있고 2023년도에 항서제약에 와서 항서제약의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C레벨 그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선피아양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화 비율을 계속 높이겠다라고 해서 일단 인적 복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이번에. 자, 공매도 거래 비중은 오늘도 100만 주 거래량은 안 됐습니다 정규장에서. 하지만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다시 또 일단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760만 주대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체결보다 한 2배 가까이 조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